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9월 12일 화요일 뉴스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뉴스는 월세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집주인마저 전세로 바꿀래요 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이제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거래되는 내역들을 이제 확정일자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소 전입하고 월세를 얻든 전세를 얻든 이제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제 그 확정일자 받는 내용들이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의 통계로 잡히는데, 이 내용을 조사해 봤더니 8월달 기준,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지난 한 달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전세 거래량, 월세 거래량 이런 거래량을 따져봤는데 5년 만에 줄어들었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2013년에 3,005건, 2016년 5,006건까지 월세가 계속, 그러니까 월세 거래가 늘었는데 월세 거래가 4,405건으로 한 600건 정도 작년보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래되는 월세 거래도 사실은 따져보면 소위 말하는 반전세, 그래서 이 기사에서 보시면 보증금 4억 원 이상인 그러니까 이거 일부 지역이겠지만 아파트 가격이 비싼 동네니까, 근데 보증금이 굉장히 많고 일부를 이렇게 월세로 돌리는 형태의 그 반전세 개념으로 나오는 물건들이 월세로 이렇게 통계에 잡히는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 시대에서 다시 조금 전세 시대로 이렇게 전환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위기는 꼭 강남 쪽만 그런 게 아니라 강북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좀 임대 가격들이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비슷한 것 같은데, 이유는 뭘까? 이제 살펴보면 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대출 규제를 하면, 그러니까 대출 규제라고 하는 거는 금융권을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권을 규제를 해서 소유자들이 은행에서 빌려준 돈들을 틀어막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금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돈을 융통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면 금융위원회에서 규제받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월세를 받았던 집들도 사실은 보면 그냥 예를 들어 집값이 5억인데 내가 월세를 1억에 100만 원 받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4억은 현금을 들고 집을 산 게 아니라 이런 소유자들도 사실은 내면을 보면 대출이 한 2, 3억 있고 보증금이 1억 있고, 그러면 만약에 대출이 2억 있다고 하면 대출 2억에 보증금 1억 하면 3억 빼고 2억 갖고 샀던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사서 이제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월세 100만 원 받아서 2억 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갚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보통 대출이 다 있죠. 근데 이제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려고 하니까 파리 대책에서 결국은 이거 앞으로 대출이 만기 연장이 안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전세를 받아야겠다. 전세를 받고 나서 나중에 또 대출 규제나 이런 게 좀 완화되고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그때 다시 대출이 조금 느슨해지면 그 시점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가더라도 전세로 놔야겠다. 이제 이런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높은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그 갭 투자, 소위 말하는 그냥 이런 월세 끼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전세 끼고 하는 갭 투자가 유행을 하면서 이제 임대인 쪽에서 오히려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늘어났다는 부분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즘 흐름 자체는 전세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전세 물량이 많아지면 사실 이제 또 전세 가격은 떨어져야 맞는 건데, 어저께 읽었던 뉴스에 보면 매매가 대비 전세 비율은 떨어지고 있다. 근데 전세 금액 자체는 조금 올라가는 모양새다. 한국감정원 통계라든가 이제 이런 부동산 114의 통계가 종합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역별로 지금 전세 가격 시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지역별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제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이제 어떤 회원이 지역별로 전세 잘 나가요? 어때요? 물어보니까 어느 지역은 잘 나가요. 어느 지역은 7월에 나는데 안 나가요. 해서 조금씩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전세 시장 막 움직여야 될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제가 체감하기에도 전세 가격이 막 그렇게 폭등하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이런 얘기는 제가
조금 현장에 있는 분들 목소리들을 조금 들어서 한번 이 부동산 TV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흥건설 아세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1군 업체는 아니죠. 주로 이제 택지지구라든가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에 택지를 매입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이렇게 성장해온 중견건설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흥건설, 그래서 뭐 신도시들 지금도 서울 수도권 주변에 있는 택지지구 분양하는데 보면 중흥, 뭐 S클래스나 이런 아파트들 간혹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요번에 서울 안에 있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 그래요. 중흥토건이 서울시 강동구에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 시공 사업을 따냈다. 그래서 이제 요새 시공사 선정을 많이 하네요. 어디냐면 천호 1구역인데 사실 제가 천호 뉴타운,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는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잘 몰라요. 저도 이제 이게 다 이 뉴타운 지정이 다 10여 년도 훨씬 전에 2002년, 2003년, 2005년 이때 했던 거라서 저도 한 2006, 7, 8년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공부하고 다니면서 보고 했던 제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한계가 있어서 천호 뉴타운은 보시면 이쪽이에요. 천호대교 넘어서 천호동 쪽 5호선 천호역 있는 이쪽 가보면 굉장히 번화하고 이쪽 중심지죠. 그래서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 방식이니까 주상복합 아파트 짓고, 혹시 여기 강동역이랑 이 천호역 이 라인 아시나요? 여기 가면 뭐 이마트 현대백화점 있고 도로변에 큰 빌딩들 있고, 거기에서 이제 한 블럭 지나면 요 박스거든요. 요 지역인데 이쪽에 천호 1구역이 천호시장이 있는 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조합원 수가 진짜 적어요, 보니까. 조합원이 167명인데 107명이 참석해서 투표를 했는데 조합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보니까 세대수는 아파트 거의 1000세대, 오피스텔이 264실, 1263세대. 그래서 좀 사업 규모 자체는 조합원 수에 비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시공사가 1군 업체끼리 싸우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중흥건설이랑 그 다음에 보니까 경쟁업체가 건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공, 건영,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도시 및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공급되는 뉴타운의 이제 이런 중견건설사의 브랜드들도 뭐 저쪽 어디야? 지난번에 살펴봤던 저기 신정 뉴타운 같은 경우도 2-2구역은 호반건설이 수주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2군 업체들이 이렇게 수주하는 사업장들이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모양새들이 택지지구나 이런 데에 공급 물량이 되게 앞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받을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건설회사들이 서울 시내에 있는 정비 사업도 공격적으로 좀 치고 들어오는 모양새다. 뭐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길래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전문가도 헷갈리는 규제, 정상거래까지 막는다라는 제목인데요. 지금은 이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지 않을 건데요. 나중에는 조금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얘기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갑니다. 뭐냐면 전문가도 헷갈리는 규제, 정상거래까지 막는다 그랬잖아요. 뭐 규제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 내용 자체도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부동산 규제가 사실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당연히 잘 모르고요. 아마 관련해서 물어봐도 잘 모를걸요.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잘 모를 거고, 이걸 디테일하게 알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안 가서 따져보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답변을 해줘야 이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거의 좀 이 규제 자체가 너무 거미줄처럼 얽혀서 조금 어렵게 부동산 규제책들이 설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냥 지금 부동산 제도 자체가 거의 그런 거잖아요. 이제 딱 드러나는 목소리는 그거예요. 다주택자는 대출받아서 또는 세금을 다 환수할 테니까 집 더 사지 마세요. 한편으로는 무주택자는 우대해 줄 테니까 집을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정도의 어떤 구호 정도가 보일 뿐이고요. 실제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는 지역별로 물건별로 너무 복잡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 그냥 어떤 구호에 따라서 밑에 설계를 막 되게 얼기설기 막 해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2명 빼고 나머지 이제 중간에 좀 어중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두 손 두 발 다 놓게 되는, 포기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되게 혼란한 상황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워낙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걸 깊이 있게 관심 있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 정부가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고 집 가진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게 강력한 걸 쓴 것 같으니까 잘한 것 같아, 박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그분들이 당장 이제 본인이 집을 살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뭐가 이렇게 복잡해? 뭐가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 네? 왜요?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막상 일반인들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되게 아마 답답하신 상황들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조금 지금이야 이런 부분들이 되게 받아들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후에는 규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땜질 처방보다는 조금 근본적으로 좀, 사실 근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긴 하네요. 조금 그래도 좀 바람직한 모양새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요거는 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었는데, 이제 허가받지 않고서 몰래 이제 좀 증축해서 창고로도 쓰고, 또는 이제 그 지붕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뚜껑을 덮을 수 없는 발코니인데도 발코니에 이제 지붕을 달아가지고 전유 면적처럼 사용하는 등의 어떤 이런 건축법 위반, 건축법을 위반한 이런 사례들을 뭐 주기적으로 항공사진 찍어가지고 조사를 하나 봐요. 근데 이제 중구에서 4월부터 5개월간 위반 건축물 현지 조사를 했는데, 지금 한 273건을 적발해서, 이렇게 적발한 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라 그래서, 보통 이 적발을 하면 원상복구 하세요. 이제 그 경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를 매기게 되는데요.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을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제 강제료를 매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용산구 같은 경우도 과거에 2006년, 7년, 8년 이때, 그때 막 재개발 붐이 막 엄청 불 때, 이제 뭐 집을 그러니까 재개발되는 아파트를 하나 받기 위해서 지분 쪼개기를 하는데, 사무실로 지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건축업자들이 그렇게 이제 불법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형태로 집을 많이 지었었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나중에 재개발되면 아파트 하나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뭐 이제 그런 사례들도 되게 빈번했습니다. 사실 용산구 안에는 이런 식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용산구뿐 아니라, 그러니까 사무실로 지어서 주거용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형태의 집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임대 수익을 많이 좀 더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불법 전용한 사례들 많고, 이제 이런 데들이 어떻게 보면 다 위반 건축물에 해당되는데, 뭐 중구가 아무튼 그렇게 적발을 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주택을 구입하시려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사유가 있는지 좀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거 통해서 위반 사유가 있는지, 보통 이제 거래할 때 다 확인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이런 단속도 되게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좀 참고하세요.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용산공원 임대주택 국토부 서울시 민생연한 해결 손잡다라는 기사인데요. 이제 이게 국토부가 아무래도 이제 정부니까 위고, 서울시가 그 밑이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시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법이 움직여줘야 되는, 그래서 이제 지자체,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을 몇 개 정해서 이제 민생 현안 해결 손잡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몇 개 이슈들을 갖고 태스크포스 팀, 핵심 정책협의 태스크포스 팀을 발족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주로 거론하기로 한 그런 이슈가 뭐냐면, 이제 뭐 도시 주택 건축 인프라 유지 관리 교통 등 4개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2개월마다 전체 회의를 열어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용산공원 조성이라고 합니다. 미군 부대 지금 이전하고 있죠. 그래서 미군 부대 이전 시작했고 내년까지 다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군 부대 이전하고 남는 자리에 용성공원을 어떻게 만들 거냐. 서울시에 있는 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랑, 그 다음에 신혼부부 청년 특화주택 후보지 발굴. 이거 같은 경우는 과천에 지어지는 희망타운 그런 거 포함해서 이제 공공주택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협력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하나. 그 다음에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 개발, 삼성 동탄간 급행철도 사업, 그러니까 GTX랑 이제 그와 연계되어 있는 지하 공간 개발 관련된 얘기도 이제 태스크포스 팀에서 이제 다룰 자료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용산공원하고 이 GTX 부분을 이제 건드리기 위해서 서울시랑 국토부랑 이렇게 좀 더 긴밀한 어떤 협조 체계를 만든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어 보여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른 시간에 급하게 읽었습니다. 어딜 가야 돼서 얼른 올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다른 뉴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